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 호속 발사체로 2조 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2030년부터 달 궤도와 표면의 위성을 발사하며 달과 화성 등 신우주 탐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탱궁건설의 마지막 단계 임무를 수행할 요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인 3명은 6개월 동안 궤도에 머물면서 우주정거장 장기 체류에 대한 검증 임무를 마친 뒤 내년 5월 귀환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항의 시위에 대해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결연히 타격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컸다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에 있는 SK 공장을 방문하고 앞으로 미국 반도체 공급망은 중국 등 해외가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한국 공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모범 사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관측됩니다. 어젯밤 서울과 인천에 올겨울 첫 눈이 내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과 내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7,4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는 800여 명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만 7,330명, 해외 유입은 8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72명으로 12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5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506명입니다.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가 이어지자 중국 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시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 전수조사를 일부 완화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도 나서면서 주요 도시에서는 시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던 베이징 거리에 시민 대신 경찰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경찰 차량이 서 있고 도심 주요 도로엔 경찰력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일부 도로는 시민이 모이지 못하게 조명을 아예 꺼 을씨년스런 모습입니다. 시위가 벌어졌던 상하이 거리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임시 장벽을 세워 거리 시위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절한을 걸어 시위 불참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PCR 전수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进一步提高精准防控水平，依法分区、分级、分类开展防控工作。各区要严格遵守《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 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광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약자 등 주로 집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전수 PCR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충칭에서는 최근 5일 동안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검사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된 우루무치 지역엔 저소득층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원천 봉쇄로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의 거리 시위는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제 부양과 제로 코로나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함께 내세운 중국 중앙정부가 이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결연히 타격해서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실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백지 시위에 대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지 시위는 지난 24일 신장 우르무치의 고층 아파트에서 10명이 숨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역을 위한 봉쇄 장치들이 진화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 여러 지역에서 흰 종이를 펴든 채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봉쇄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재보정돼야 한다고 말했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권위주의 정부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컸다며 정책의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been recommending for some time now a recalibration of China's zero-COVID policy, exactly because of the impact it has both on people and on the economy.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강력한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목표를 겨냥한 정교한 조치로 바꾸면 큰 경제적 비용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2%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고,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은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중국식의 엄격한 봉쇄 정책이 합당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0년 초반에는 뉴질랜드, 타이완 등 방역 선진국으로 꼽히는 많은 국가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이런 국가 대다수가 관련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년째 아파트 봉쇄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유지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며칠간 중국의 각 도시에서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에서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62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고 미국 M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3종 유행 현실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내 인플루엔자 감시팀장은 사람들이 독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 모임이 많은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몇 주간 또는 몇 달간 환자가 더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으로 백신이나 인슐린처럼 온도 관리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재가 세 종류로 분류돼 온도 관리 의무 사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생물학적 제재의 보관 온도 등에 따라 위험도를 나누고 수송 시의 온도 관리 의무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과 항독소 등 전체 제품의 69%는 냉장, 냉동 보관 제품군으로 분류돼서 지금처럼 자동 온도 기록 장치가 설치된 수송 설비를 사용해야 하고 측정된 온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실온 보관이 가능한 인슐린 제제 등 제품 21%는 냉장 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일정 기간 냉장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젯밤 서울과 인천에 올겨울 첫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0시 20분 수도권에 눈이 날리면서 서울과 인천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첫눈은 평년보다는 9일, 지난해보다는 19일 늦었습니다. 서울은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요원이 눈이 내리는 것을 목격해야 첫눈으로 인정됩니다. 달과 화성에 위성을 보낼 수 있는 한국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132억 4천만 원이고 개발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이 발사체는 1단에 100톤급 액체 엔진 5기, 2단에 10톤급 액체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재사용 발사체로 개량될 수 있도록 엔진에는 재점화, 추력 조절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2030년에는 달 궤도 투입 성능 검증 위성을 발사하고 2031년에는 달 착륙선 예비 모델을, 2032년에는 달 착륙선 최종 모델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개발됐던 누리호 등 기존 한국형 발사체 사업과 달리 사업 착수 시부터 국내 기업과 협력하도록 해 기업이 독자적인 발사체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발사체는 누리호로 발사하기 어려운 대형 위성 투입과 달, 화성 탐사선 발사 등 우주 탐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2024년부터 국가주도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속도를 5배 높이고 인공세포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7년부터는 권역별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 인프라와 노하우 등을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생명체 구성 요소를 인공적으로 설계하고 합성하는 합성생물학 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유용한 인공세포와 바이오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중국이 29일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의 마지막 단계 임무를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에 따르면 선저우 15호는 현지 시간 29일 밤 11시 8분쯤 서북부 간수성 주치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발사 33분 뒤 위성발사센터 저우리핑 주임은 선저우 15호 발사 임무가 원만하게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저우 15호에 탑승한 우주인 3명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과 도킹한 뒤 6개월 동안 궤도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고 내년 5월 귀환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에 있는 SK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해서 미국 제조업 부활과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중국 등 해외가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구축하는 공급망의 다른 점은 세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점이며 더는 인질이 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업들이 돈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난 한 달 사이 기업 대출 금리가 IMF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자칫 돈줄이 막혀서 급한 불을 끄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까 정부가 금리 인상 기조 속에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2번째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을 밟은 지난달. 기업 대출 금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곧장 급등하며 9년 9달 만에 5%대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9월보다 0.61%포인트가 올랐는데 IMF 직후인 1998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채권 시장의 돈줄이 마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진 탓입니다. 기업 대출 금리는 지표금리가 상승한 데다 회사채 시장 위축 등으로 은행 대출 수요가 확대되며
전월 대비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쏟아내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해 멀쩡한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은행 예도율 규제 추가 완화, 퇴직연금 차입 규제 완화 등 자금 운용 관련 금융 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겠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가계 대출 금리도 지난해 6월부터 17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10년 넉 달 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0.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안심전환 대출의 효과가 크다고 봤지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란 관측 속에 1,7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 10월까지 7개월간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가 11월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누적 적자는 4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인데요. 화물연대 파업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무역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던 지난 6월 우리 수출은 5.3% 성장에 그쳤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13에서 21%까지 늘던 수출 성장세가 화물연대 파업이 있던 시기부터 주춤해지다 지난달엔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지난 24일 시작한 화물연대의 파업은 당장 이번 달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월 말에 많이 나가서 지금이 한참 많이 나갈 때입니다. 이거 며칠 올라가면 이번 달 수출에도 조금은 영향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로 외출이 금지되면서 소비가 급감하고 그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근 들어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는 줄고 내수용품 비중이 76%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식료 쪽도 지금 소비가 위축되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소비재 수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어서 지난 4월 시작된 무역 적자 행진은 8개월 연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누적 적자는 399억 6,800만 달러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고 적자 규모는 이전 최대치의 2배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에너지 시장 불안 속에 반도체 업황 부진과 중국의 자체 공급망 확충 노력이 이어지면서 우리 무역 여건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검찰이 폭락 사태를 빚은 암호화폐 테라 루나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와 초기 투자자 그리고 암호화폐 개발 인력 등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는 출시 이전에 사전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했을 때 팔아치워서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렛에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서 폭락과 관련이 없고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자 일본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온 방침이 크게 바뀐 건데요. 원전 지역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각지 전력 회사들이 내년 4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대 40%까지 인상하겠다며 정부에 승인을 신청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발전에 필요한 석탄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값 급등의 여파를 일본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서민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まだ0歳で、これから冬になって多分暖房とかを使う機会がどうしても増えるので。 전기요금 급등 속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엄격한 규제 속에 원전 사용을 줄여왔지만 방침을 크게 바꾼 겁니다. 최대 60년이던 사용 연한도 앞으로는 검사 등으로 가동을 멈춘 기간만큼 더 쓸 수 있게 늘릴 방침입니다. 또 폐로가 결정된 원전을 철거하면 그 자리에 다시 새 원자로를 짓기로 했습니다. エネルギーの安定供給とですね、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実現、これはもう待ったなしに早く方向性を出さなきゃいけない課題でありますので。 원전 지역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 입장에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経過がいわゆる私たち庶民にはね分かりにくいです。個人的にはそれは原発は怖いです。正直言って。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원전 운영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원전 활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최근 창설된 미군 우주사령부의 사령관이 북한 미사일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우주군 사령부 창설 목적이 동맹국을 포함한 전투 지휘 능력을 높이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내에 만들어진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 제임스 디킨슨 사령관은 우주군의 임무 가운데 적대국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dentify and isolate instances of irresponsible behavior that can increase costs and thereby also support the nation's deterrence objectives, including deterrence of conflict that begins or extends into space. 온라인 포럼에 참석한 디킨슨 사령관은 더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추적 시스템 구축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유형의 미사일을 쏘더라도 탐지할 수 있도록 각종 감지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영역에 있는 감지 시스템도 포함할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해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 구축을 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우주군 사령부의 창설 목적을 묻는 질문에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전투 지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It strengthens the ability of the U.S. combatant commander, as well as our allies and our partners whom we work with in the region to have the information and the capabilities that they need to support one another. 이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한미일 세 나라가 그 후과를 분명히 경고했다며 지역 안정을 해치는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주군 사령관이 북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주한 미군 내 우주군 창설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우리 몸에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NK세포라고 불리는 자연 살상세포는 별도의 자극이 없어도 암세포를 최전선에서 처리하는 대표적인 항암 면역세포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NK세포의 수와 기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항암 면역치료 플랫폼을 개발한 인게니움 테라퓨틱스의 최인표 CSO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